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한 70여 분간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놓고 우리 이상권 전 매일신문 정치부장과 함께 흐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보셨어요? 저는 언론 보도로만 봤습니다. 이런 불경한 일이 아니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손수 나오셔서 특별 연설과 기자회견한다면 직접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셔야지 그것을 갖다가 통신 등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한치의 지난 4년 동안 지금 취임 4주년이니까 말이죠. 네. 4년 동안 했던 별 기자회견이라든지 그런 것도 별로 없었지만 네. 한치의 예상에 어긋나지를 않고 네네. 동문서답에 남탓에 얕은 시치미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특별 연설 및 기자회견 보면서 세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세 가지가 빠졌어요. 그거 갖다가 직접 해주셔서 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기자들 이제 보면 이제 특별 연설령은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연설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예요. 밑에 비서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고 문제는 그나마도 이제 보면은 대략 한 40여 분간에 걸쳐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할 때 그렇죠. 나왔죠. 근데 문제는 예전 같으면 한 19명, 20명하고 얼굴이 벙긋벙긋 이렇게 연신 웃어가면서 아이고 저기 기자님 여기 기자님 할 텐데 오늘은 7명 기자만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 가지가 빠졌습니다. 첫째, 빠진 게 외신이 빠졌어요. 외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7번 질문까지 외신 기자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지금 한만호 좀 국민소통수 잘 아시잖아요. 네. 예, 강원일보 출신인가요? 예전 같으면은 보면은 뒤에 보면 또 적당히 안배해서 미국 기자도 한 명, 중국 기자도 한 명, 일본 기자도 한 명씩 끼워 넣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7명 기자가 다 이른바 우리 내신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기자단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 계셔봐서 잘 아시잖아요. 첫째, 외신이 빠졌다. 두 번째 빠진 게 뭐냐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빼더라고. 답을 빼고요. 아니 연초 같은 게 신년 기자회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딱 뭐라고 그러냐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윤석열 총장은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흔한 얘기를 윤석열한테 쪼은 거예요. 세 번째 빠진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얼이 빠졌습니다. 기가 빠졌더라고. 뭐냐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청와대에서 쭉 하면 통상 그저 국민 사회를 보는 저 홍보수석, 국민소통수석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대통령님 조금 더 시간 더 하실랍니까? 이런 식으로 바람을 잡잖아요. 바람 잡고 그래서 한두 명 또 인심 쓰듯이 한두 명 더 끼워 넣고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 보면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실 말씀 있으면 그러면 또 보면은 이른바 죄송합니다. 1번 말쓰기 오사마와리 한다 그래갖고 대통령이 대개 한 2, 3분 정도 당부의 말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만호 수석이 뭘 물었냐니까 추가로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 대통령님. 그랬더니 딱 문재인 대통령 딱 한마디 그러죠.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딱 보는 순간 드디어 이게 바로 레임덕이구나. 외신 그 중차단 당장 5월 21일 미국 가잖아요. 네. 미국 가는데 또 최근에도 보면 반도체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한테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돼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또 일본하고 또 적지 않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정의용 장관이 모태기 런던에서 만나서 그야말로 20분 썰렁하지 않았어요? 미국 정자로 해서 했죠. 예. 이와 같은 부분에서 외신을 뺐다는 것도 참 의미심장하고 외신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외신이 문재인 너 가는 사람인데 우리 너한테 관심 없어.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대북 문제라든지 아니면 백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차기 정권을 좀 감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라든지 네. 아니면 그 관심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미국 쪽 그렇죠. 입장에서. 그러니까 외신이 빠지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신이 빠졌겠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20여 분이 넘는 특별연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무슨 얘기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뭐 첫 번째 질문이 이제 하나하나 7개니까 짧게 여쭤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뭐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번에 인사 이 세 명의 장관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그 뭐야 그저 뭐 윤 뭐야 그 뭐. 아니 무슨 여성 장관 하나 하고 이매수, 박준영, 노영욱 뭐 이런 사람들이 세 사람 예. 여기 질문하니까 부동산 대책은 정말 4년 동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두 번째 일단 2019년 일본과 뭐 반도체 전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위기를 이용하여 갈등을 근데 여기서 슬그머니 말더라고 이 친구가 이 친구라면 문재인 씨입니다. 그와 같은 이 코로나라든지 2019년 일본과의 반도체 전쟁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이용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야당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야당이죠. 그러더니 그다음에 갑자기 인사청문 검증 실패 아니다. 국회 결정 보고 판단하겠다. 예.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국회 인사청문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뭐 도덕성 검증 뭐 그것 때문에 뭐 어쩌고 너무너무 장황해. 너무너무 장황하고 특히 보면 이름 뭐라고 그 여자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혜수 과기정통 근데 뭐 장관 거기서 뭐 훌륭한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뭐 왜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의 유체 이탈화 법을 써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네. 본인에 대해 가지고 본인 잘못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실수, 인사검증 실패, 일부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완전히 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특히 야당에서 부적격 판단을 한 3명에 대해서는 거의 비리백화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밀수범 아니야? 이분들을 이렇게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 분이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댓글에서 굉장히 우리 이상로 부자 욕합디다. 아니 뭐 그런 놈들한테 무슨 분이라는 표현을 써. 그 사람 정도라고 그 자 정도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오늘 회견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네. 그래도 그 29번 야당이 반대를 해도 강행을 했었으니까 네. 이번에 30번째는 좀 야당이라든지 언론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나고 했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분명히 이 사람들을 강행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죠. 특히 박준영 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거의 밀수범 만원을 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250점 도작입니다. 네, 네. 특히 그런 사람들까지도 감사고 돈이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을 앞으로 1년 동안 저는 앞으로 한 1년만 이런 위선이라든지 내로남불이라든지 남 탓하는 걸 견디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1년도 참 암울한 것 같아가지고 아주 답답했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저 처음에 보면 본인이 전혀 내용도 모르는 특별연설 첫 대목이 그런 겁니다. 이제 4년 차입니다. 남은 1년 마무리해야 될 때지만 자기는 새롭게 준비하겠다 그러는데 내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지난 4년은 뭐 했는지 몰라요? 미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냥 얼버무리면서 미국 바이든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5월 21일 미국 가서 두고 볼 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보니까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니 두 전직 대통령 안타깝다. 라고 얘기하면서 법의 형평성, 국민적 공감대, 또 이재용 부회장 반도체 전쟁이 심각한 건 알지만은 형평성, 국민적 공감대 하면서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는데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죠. 사면은 대통령의 독자적인 권한이고. 네. 사면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제 여론이 끓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또 인간적인 건 떠나서라도 지금 대통령 한 나라의 국격과 그다음에 두 분 대통령의 나이 뭐 이런 걸 생각했으라도 충분히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정도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보면은 어차피
저는 사실 뭐 사면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상 사면권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거는 과거 군주 시대에 군주의 어떻게 은사권이라고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그것이 있다면은 세상에 100% 찬성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를 갖다가 보면 설득하는 것이 대통령의 몫이지.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지? 참 나중에 그렇죠. 본인 당해보면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들 정가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만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 지금 자기가 타이밍만 보고 있다는 것. 자기가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 분명히 사면권을 행사할 거라는 건 삼척 동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저렇게 뭉치고 하여튼 딴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 보면 네 번째 질문이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라고 하면서 기자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울산 시장 부정선거 의혹, 그 다음에 월성 원전 1호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혹에 대해서 경제성 조작 사건. 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앞으로 검찰총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 문재인 씨가 윤석열한테 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야 가리지 말고 우리 정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그렇게 다시 해주실 용이 없습니까? 상당히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예, 그랬더니 뭐 검찰 개혁은 뭐 큰 가닥이 잡혔는데 우물우물하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잘할 거라 본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원전 수사 보니까 검찰이 말 안 듣던데요, 뭐라고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네. 어차피 저희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차관 당시에 이성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과 네. 함께 네. 윤석열을 배제한 수사팀을 만들어야 된다. 네네. 만들자라고 네네. 뒷공작을 벌였던 사람이고 네네. 그 다음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벌써 검찰 본인의 후배들한테 벌써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성년 그렇죠. 조사 등 네네. 같은 네네. 조사를 받았죠.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 나와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김호수 법무차관은 정치적인 중립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흠결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 청와대에서 요구를 해도 저희들이 못 받습니다라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2번이나 배척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도 네. 본인은 지금 법무차관이라고 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김호수 검찰총장을 계속 두둔해 나가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들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 재판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렇게 김호수 지금 그 검찰총장 후보자를 감사하는 거죠, 일단.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질문.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어느 기자인지 뭐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질문만 내적어놨기 때문에 문자 폭탄에 대해서 예.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그러냐니까 SNS 시대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군에서도 핸드폰을 갖다가 이제 군 사병들 쓸 수 있게 해놓으니까 보니까 이 병역 문화가 굉장히 보면 엉망이었던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쳐지게 됐으니 바람직한 일이다. 셋째, 그까지 들으셔야 돼요. 정치인은 좀 더 여유 있게 봐야 된다. 그와 같은 상황. 자기도 보면 예전에 뭐 문자 폭탄을 당했다고 난생 처음 듣는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또 조금 뭐 캥기는 게 있던 모양이야. 다만 품격 있게 해야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이른바 문파들에게 지시 아닌 지시를 내리는데 예전에 보면 이 양반이 문자 폭탄 안희정하고 한참 붙었을 때 양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변한 게 없어.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네. 거의 남 탓하고 자기하고 관련된 그런 시침이 뚝 떼고 동문서답하고 네. 이번 문자 폭탄에 관련 질문에도 네. 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괜히 어떻게 보면은 또 대통령이 상당히 쓰는 단어가 한정되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치인들은 좀 그 문자 폭탄이라든지 이런 데 또 여유를 좀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본인은 왜 34세 젊은이 34세 젊은이가 본인은 자기 조금 비판했다고 그걸 뒷구녕에서 그런 식으로 그래 경찰에 고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이죠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고소를 했으니 대리는 시켰든 어떻든 고소를 했으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런 30살짜리 청년들도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해놓고 앞으로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은 좀 치지 마세요. 여유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런 유체이탈 합법이란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정말 유체이탈입니다. 참. 그래요. 6번째 질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차기 대통령에 필요한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지라고 물으니까 우선 두 번째 질문인 우선 윤석열 총장은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차기 대통령에 필요한 덕목은 자기는 예전에 통찰력이라고 생각했대. 그러니까 시대 정신, 그러니까 하나는 시대 정신을 꿰뚫어 보는 눈, 그리고 균형 감각이 필요한데 예. 시대 정신을 갖다 꿰뚫어 보는 눈은 예전에는 그걸 통찰력에 기반한 시대 정신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공감과 소통이더라. 이야. 남의 말하는 데는 짱입니다요. 짱입니다요. 어떻게 봐야 돼요? 하여튼 뭐 공감과 소통이라고 이야기 뒤늦게라도 그렇게 반성을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는 될 수 있습니다만 정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딴소리 해나가면서 하는 거 보면 참 거의 정신승리에 가까운 거 아닌가. 정신승리?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신승리는 정신병원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동아일보의 여 기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책 기조, 그러니까 투기 근절, 이 양반 투기 근절이 꽂혀 있더라고. 투기 근절의 정책 기준은 바꿀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하는데 작년이던가 기자회견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억나시죠? 자신 있다고 했죠. 부동산 하나만은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7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양반 머리에는 그 직전에 이제 LH 사태가 터지고 이 부동산 문제가 들끓고 이런 와중에 이제 4.7 보궐선거가 있었으니까 4.7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이 원인이 부동산에 있다고 보는 거더라고요. 그건 맞는 얘기죠, 사실.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만 보고 있으니 일단 부동산 부분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아직도 미련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결국은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난 4년 동안 본인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디에서 기인했다라는 것을 전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5년째 임기를 맞이하니 결국은 대통령의 임기 말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너스레를 떤답시고 대통령님 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 그거는 사인이 둘이 안 맞은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난 사람만이 들어가 버렸는데 오늘 마침 보니까 문재인 씨가 보면 기자와의 일문일답에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바로 LH하고 부동산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LH 부동산의 표현을 가장 많이 썼고 그 다음에 4.7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의 그 심판을 갖다 죽비로 두들겨 맞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두들겨 맞았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제는 문재인 씨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더라고.
지금 LH 건은 사실 기본적으로 그건 공정, 위선에 관한 문제죠. 근데 부동산은 그야말로 앉아서 좀 상당히 집 있는 사람들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뛰어올라서 집값이 뛰어오르고 이 부동산 뭐냐, 그 집값이 뛰어오르는 가운데 전세도 가기 어렵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4.7 보고서는 전 조세저항이라고 봅니다. 조세저항이라고 보는데 황 대표님 생각은 전 조세저항이라고 봐요. 조세저항인 게 당장 이번에 최근에 지난주에 보니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바, 보고한 바에 따르면은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 재산세 및 종부세가 7조랍니다. 7조를 갖다 거뒀대요. 예. 근데 올해는 이미 공시가로 올려놨기 때문에 19.08%, 이번에 올해 거두어 드릴 종부세 및 재산세가 12조랍니다. 정확히 5조? 5조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올 7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1년에 2번 내지 않습니까? 재산세는. 예. 이거 맞고, 그다음에 내년 연초에 돼서 연말 정산을 할 때, 왜 이게 오르면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이 공시가에 따라서 이 재산세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직장 의보는 잘 모르시겠지만 지역 의보는 다 의료보험까지 다 올라 버립니다. 그렇다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뭐 직장 의보를 하다 보니까. 다 오르게 되면요. 내년 연초에 이제 뭐 연말 정산하고 이제 하잖아요. 예. 그때 되면 눈 뒤집어집니다. 저는 이 조세 저항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LH건 부동산 이 대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죽비로 두들겨 맞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3구 대선에서는 철봉으로 두들겨 맞을 겁니다. 정말 철봉으로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나라도 바로 세울 수 있겠지만, 여하튼 그 전에 이 정권 1년 남은 이 와중에라도 꼭 반드시 이 정권의 실정이라든지 모든 정책 실패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나라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걱정이 나라가 정상화돼도 그러니까 정상화는 됐는데 보니까 남는 것은 누더기뿐인, 이른바 내년에 정권을 5년 만에 되찾아와도 자칫 잘못하면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겠는가 하는 걱정이 뇌리를 스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